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그 기업회생이나 파산, 또 뭐 일반회생, 간이회생,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분야이긴 한데, 변호사들 중에서 경험이 없는 처음으로 그런 사건들, 돈 때문에 수임료가 세니까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을 변호사가 직접 제대로 안 하거나 못 들었다 그러면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은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일단은 대표이사가 있고, 또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근데 신청을 혼자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신청 대리인이 됩니다. 신청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법인회생의 경우에 부채가 5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법인회생으로 갈 수도 있고 간이회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간이회생으로 가는 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도 높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되면 등장인물이 이제 부채가 50억이 넘어가면 개시결정할 때 관리인 선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장, 부반장 그 임명장 주는 것처럼 관리인 선임증을 줘요. 관리인이 되는 거야. 이 회생 절차를 끌고 가는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근데 끌고 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붙어 있는 거고, 관리인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납부지 됐다 그러면 제3자 관리인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인이고,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에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 결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그래서 그냥 신청한 채무자를 법률상 간주관리인으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누가 등장해요? 대표이사 있지, 관리인이 있지, 그리고 판사가 있는데, 부채가 50억 넘어가는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판사가 셋입니다. 그 중에 물론 주심 판사가 정해지긴 하지만 판사가 3명. 그 다음 부채가 50억 이하인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는 단독 판사가 1명이에요. 그럼 판사 1명 등장하죠. 자, 그리고 이 절차를 다 끌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직 공무원이. 실무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대부분의 사건의 뭐 허가서, 보고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주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한테서 위임받은 업무 분야를 수행을 해요. 자, 몇 명 등장합니까? 대표이사, 관리인, 그 다음에 판사, 관리위원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시 결정이 되면은 이 회사가 제대로 뭐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이거를 이제 기업가치 평가라든지 회사의 청산가치 평가라든지 매출 추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 풀이 있어요. 풀이. 각 법원마다 조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계사 30명 이상 보유한 뭐 회계법인들 중에서 하는데, 뭐 3정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니스트 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게 조사위원이 있고, 그 실사를 하는 조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할 때 이제 CRO라고 구조조정 담당위원이라고 해서 외부 감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회사가 이제 돈 써야 되는 허가서를 작성하거나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옆에서 도와줘요. 회사 돈으로 월급까지 줘야 됩니다. 뭐 이제 간이회생이냐 법인회생이냐, 그리고 회사가 이제 매출이 규모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봉급을 회사에서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지만, 그
뭐 120만원, 140만원 줄 수도 있고, 큰 회사는. 작은 회사는 뭐 40만원, 5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이면서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결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실무관 따로 있고, 판사 3명이냐 1명이냐, 그 다음에 회계법인, 조사위원, 그리고 CRO라고 하는 구조조정위원 담당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관리인 된다고 보면 됩니다. 90% 이상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만약에 제3자 관리인으로 하고 싶으면 신청을 따로 그 사람 이름 대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 요래요. 법인,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은 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판사가 있겠죠. 판사가. 그리고 신청한 채무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회생위원이라고 있어요. 회생위원이라고. 근데 이 회생위원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 외부회생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예납금 15만원 보수받고 뭐 이렇게 변제 금액의 몇 프로씩 떼가면서 뭐 이렇게 영업에 도움을 좀 되려고 하는 이 회생위원, 개인회생위원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생 역할이 크지 않아요. 개인회생에서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뭐, 이런 데 있어서의 관리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개인회생에서 외부회생위원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 파산,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가 있겠죠. 판사가 당연히 있을 거고, 법인은 대표이사가 있겠죠. 그 대표이사는 나중에 이제 파산 선고되면 대표이사 직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관리 처분 권한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결정하던 권한들이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거든요. 파산 선고 나면. 파산 관제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법인 파산은 판사, 대표이사, 파산 관제인. 개인 파산은 마찬가지고 판사, 이제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 그리고 파산 관제인. 요 개인 파산의 파산 관제인은 개인회생의 회생위원하고는 달리 상당한 역할을 좀 합니다. 채권 조사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배당도 하고, 변제도 하고, 가지가지 해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변호사들하고 상담할 때 제대로 개념을 좀 들어야 되고, 한 번 들어가지고 모릅니다. 일반인들 한 번 들어도 모르고, 변호사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책 쌓아놓고 까먹을 때마다 책 보는데, 어떻게 이게 한 번에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경험이 미천한 그런 변호사는 상담해보면 알 수 있어요. 상담해보면.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즉답이 안 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제대로 상담을 하고, 변호사도 자기가 이거 뭐 처음 하는 거면 처음 한다고 얘기하고, 수임료 그냥 저렴하게 받은 거 공부해가면서 하든지, 좀 윤리적으로 좀 해야지, 수임료 좀 벌어보겠다고, 이게 해가지고, 회사 망쳐버리고, 사건 망쳐버리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변호사 구한다고, 의뢰인들은 다른데 뭐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의뢰인들도 아셔야 될 게, 이게 변호사한테 맡겨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현찮으면 법원에 허가 받아가지고 그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료가 이제 좀 더 들겠죠. 그 변호사도 한 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회생이나 파산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적극적인 변호사를 만나면, 그 변호사가 이제 단계마다 사전에 설명 다 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처리가 잘 되겠죠. 근데, 뭣도 모르는 변호사나, 뭐, 귀찮아하는 변호사나, 사무장한테 맡겨놓고 진 모르는 변호사나, 이런데 선임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사건은 골로 가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일은 자기들이 해요. 의뢰인들이 해요. 의뢰인들이 막 엑셀 작업하고, 막,
변호사들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의뢰인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게 뭐 맡겨두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상담을 여러 번 해보시고 알아듣기 쉽고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그런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들도 공부 안 됐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건을 맡든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맡지를 맡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많이 해요. 목이 많이 신상회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